네, 이동관의 정치 한수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태풍 차바가 생각보다 위력이 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피해가 없도록. 갑자기 예. 더구나 지금 추수철인데 한참 예, 그렇습니다. 걱정되는군요. 예. 자, 저희가 차바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네. 이 박 대통령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 여러분 언제든 대한민국의 예.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랬더니 박지원 원내대표는 섬뜩하다고 했고 네, 여당은 저런 말하는 야당이 이적 행위다라고 했고 네. 이게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남남 갈등을 가장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네.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이 남북 관계에서 한 가지 무슨 공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 관계에 오래 종사하면 대체로 강경파가 됩니다. 왜냐? 예. 북한은 일정한 그 겉으로 보이는 패턴의 변화가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네 전략적 목표를 차근차근 해가는 과정에서 예. 어떤 국면에서는 손을 내밀었다가 어떤 국면에서는 뒤통수를 쳤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내서 겪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는 결국 그 상대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예. 되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1993년에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처음 이제 시작한 이후로 쭉 그 흐름을 보면 항상 어떤 국면에서는 자 대화하자 화해하자 했다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무슨 뭐 핵실험 같은 게 있으면 제재하고 또 제재했다가 다시 또 일부 무슨 그 약간 또 유화 국면이 왔다가 그런 패턴의 반복. 그렇지 그랬다가 마지막에 뭐 리짐 체인지다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북한은 망할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 말씀도 그런 국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을 이제 멈출 수 없는 아주 더구나 이제 하나의 이제 사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흐름으로 저희가 인정을 예. 해야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없죠. 예. 기존에 말하자면 저희가 그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라는 게 사실은 참 무망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주 과감한 제안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를 강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를 병행할 것이냐. 근데 예. 이 국면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북한이 그래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심리전이거든요. 사실은 박 예. 대통령은 예. 최고의 심리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체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적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어쨌건 간에 물론 이제 뭐 처음에 한반도 프로세스, 칠레 프로세스부터 통일 대박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무슨 장기적 전략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뭐 비판도 있을 수는 있으나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의 어떤 이 전략 전술적 판단을 갖고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바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때는 이거를 여야 공방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곧 이제 예. ICBM 실험할 것이 발사 실험할 것이 불을 보듯 명약 관한 상황에서 지금 뭐 섬뜩하다 뭐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의 발언을 폄하하는 거는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예. 조금 뭐 일관된 전략이 없지 않았냐든가 그런데 섬뜩하다 그리고 마침 선전포고다 이러는 거는 도대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전략적 대안은 뭔지 과연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 더 우려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권은 또 대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화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대화해야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3년 이후에 수많은 국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 북한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핵 개발을 예.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의 전략적 원칙과 목표를 갖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 국내 정치적인 변수 또 5년마다 일어나는 정권,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 저희의 정권 체인지. 그것 때문에 그때 말하자면 뭐 냉탕 온탕 오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만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직시를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대북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적인 어떤 그 총의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의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뭐 대통령 발언 갖고 무슨 섬뜩하다 무슨 아니면 뭐 선전포고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국가적 존망에 지금 기로에 서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예. 저희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새누리당의 충북 출신의 이종배 의원이 네. 국제기구 대표 예우 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반 총장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과연 반 총장에게 굳이 좋을 것인가? 이걸 놓고도 또 여야의 정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무슨 그 교감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하필 새누리당 말씀드리면 충북 출신이길래. 그렇죠. 네. 저기 야당의 무슨 저 호남 출신 의원이 제기했다면 참 박수 받았을 텐데 네. 왜 하필 그 여당의 그 충북 출신 의원이 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저희가 자랑스럽게 뭐 김용 그 저 세계은행 총재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뭐 저 전직 대통령 예우하듯이 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 취지는 좋으나 네. 약간 무슨 정책 색깔에 이게 씌워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좀 그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현실화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동관 수석께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정상화됐잖아요. 네. 가까스로 네. 됐는데 뭐 보면은 예전에 봤던 모습들은 역시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것들. 그래도 뭐 옛날처럼 뭐 한 트럭 반 뭐 저 자료 갖고 와라 이런 거는 이제 좀 줄었더라고요. 하도 비판을 예. 받으니까. 네. 예.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뭐 요새 지난번 무슨 어디 TV 저 드라마에 그 응답하라 1988 네. 큰 아주 호응을 얻었던 예. 인기 얻었던 것처럼 뭐 요새 이제 각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 정치가 30년 전에 그 말하자면 여소야대 4당 체제 때보다 오히려 지금 퇴행하고 후퇴했다 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금 바로 이제 국정감사를 그 부활하는 예. 그 법안을 이제 4당 간에 치열하게 협상을 할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당인 민정당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결국 이제 기립 표결로 통과시키고 야삼당이 이제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면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당시 그 이제 이분이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진우 국회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이 그때 아마 그 협상 특위위원이셨던 걸로 아는데 그 나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표결로 이거를 하겠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이른바 2016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년 뒤에 한국 정치를 보면 뭐 당론이란 굴레에 다 씌워가지고 예. 개인의 소신이나 특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와 다른 거는 잘못된 거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이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상대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는 이른바 진영 논리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무한 정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원할 수 있는 무슨 정치의 순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뭐 당론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저 김영국 국방위원장 그래도 용기 있게 야 국방과 안보는 하루도 쉴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에서 뭐 난리 났었잖아요. 예. 뭐 무소속으로 가라 뭐 심지어 징계해야 된다. 예. 그러나 뭐 용기 있는 결정인 것으로 어쨌든 난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 야당 하시는 추미애 의원이 바로 2009년인가요? 노조관계법 통과시킬 때 환노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여기 이제 나오는 네. 거네요. 바로 이제 하나 빠먹고 갈 뻔했네.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이미경 의원은 합당을 하는 바람에 잠시 한나라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티모르 파병 결의안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그때 찬성한다고 저 입장을 밝혀갖고 예. 소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죠. 결국은 뭐 그 뒤에 지금 이제 뭐 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현재 야당에 이제 그 중진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바로 그 2009년 노동법 개정안 때 그때 환노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지금 대표죠. 네. 이분이
복수노조 하고 그 통과하는 그 법안을 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하고 예, 이제 손잡고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손잡고 처리했다가 네. 결국 2개월 정직 제명까지는 안 갔고 정직 징계를 받았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두고 보세요. 다 이렇게 나름 소신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자기 입장,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다 크게 되시더라고요. 우리 추미애 의원을 봐도 그렇잖아요, 대표를. 네. 근데 대표 되시고 나서는 뭐 또 조금 너무 그 당론에 기울어서 그러는 거 같긴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엔 또 국민을 보고 소신 있는 행보를 할 거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환 수석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